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방송 위닌의 허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2016년 4월 29일 금요경마 위닌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특이사항은 이제 월말과 월초가 같이 치러진다는 거죠. 월말 경마가 금요일날 부산 월말이 될 거고, 일요일날 또 월초 경마로 이어지는, 서울과 부산이 월초 월말이 겹쳐지는 그런 경마일입니다. 요즘은 월초 월말이 필요 없어요. 다 매주 터지고 매주 어려운 경마일이 되니까. 이번 주 특이사항은 이태리 기수, 한 기수가 또 부산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파울로 아라곤이라고, 파울로 기수인데, 제가 지난주에 사토시 기수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관상이 좀 안 좋다 그랬는데, 6번 뛰면서 3착을 2번 했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이 파울로 기수는 관상을 보니까 약간 소도둑같이 생겼어요. 그럼 힘이 좋게 했는데, 힘이 좋게 생겼는데, 어떻게 뜰까요? 아무래도 이태리 쪽에는 그래도 좀 기수들이 잘 타는 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관상으로 볼 때 힘은 꽤나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전장에 파울로 기수가 타는 걸 좀 잘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은 힘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처음에 와서 그걸 적응을 못한 기수들은 몇 달 있다 다 떠나버려요. 입상을 못하고. 그런데 파울로 기수는 생긴 거로 봐서는 굉장히 밀어줄 기수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 한 경험은 좀 몇 번 거쳐봐야 실력 발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위원님 준비 많이 해오셨나요?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돼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자, 1경주부터 제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매다고요. 0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기자입니다. 예, 저는 이번 경주 1번 영토대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 이번 경주 전력이 노출되지 않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해서 혼전 경주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이 마필은 2번의 능력 검사를 일부러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상당한 발걸음이 늘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1번 영토대왕을 추천하겠습니다. 예. 같이 주행 검사를 연습 주행을 받은 게 이제 뉴욕 블루란 마필하고 붙었으니까 걔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순발력은 상당히 외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할 때하고 두 번째 할 때하고 걸음이 확연히 차이 날 정도로 확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참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렸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경마가 지금 아직 걸음이 다 완성이 안 돼 있는 말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2번 쳐다보지도 않았던 말이 이제 미스 캠버랍니다. 근데 이제는 쳐다볼 때가 됐어요. 왜냐면은 2번 다 외곽 게이트에서 포진하고 있다가 이제는 다시 안쪽으로 게이트가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누가 나가든지 간에 2번 기존 말들과 뛰어갔기 때문에 선입작전 구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스 캠버라가 충분히 재능력 발휘를 해줄 그런 마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머지 말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더 보충을 해드리면은, 로드 투 석세스는 마명을 로드 투 프린스하고 석세스 스토리하고를 반반씩 따서 섞은 것 같은데, 마명은 좋게 졌어요. 근데 말은 뛰는 거 보니까 완전히 발발이더라고요, 주법이. 그래서 이건 좀 유인명이가 탔다 하더라도 좀 검증 단계를 거쳐봤으면 좋겠고, 하만 여전사라든지 캡틴 코리아, 특히 캡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기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페이스에 앞에 닥치다 보니까 뒷심이 조금 모자란 부분을 보였는데, 입구였을 정도라면은 그 정도 힘 조절은 아마 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캡틴 코리아 쪽에 신경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
자, 이경주 갑니다. 1200,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세게 보시는 말씀. 예, 6번 기프트선. 이 마필은 선행형의 마필로서 이번 경주에 아주 준비를 상당히 잘한 마필이고 시크릿 캐슬이란 마필하고 강병합을 하는데도 대등한 정도의 또 금푸디바라는 마필하고도 병합을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고 잘 따라가고 또 선행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행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이즈상으로는 가장 보여준 걸음이 가장 위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 이경주 기프티더선을 앞에 보내놓고 누가 붙일 것이냐가 쟁점일 텐데 우선 기수 기용으로 볼 때는 배다리 고수의 최시대 카드가 상당히 인상적인 카드입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장군의 후예란 마필이라고 주행검사 같이 통과했는데 채찍을 좀 냈습니다만 여력이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아직까지 단점인 부분은 다리가 약간 좌측 다리를 약간 높게 쓰는 점, 그 점이 약간 단점으로 보여지는데 데뷔전 치고는 잘 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병합적으로 하는데 한 단계 위죠. 가락공원이란 마필과 연일 병합시킬 때 탄력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고 채찍을 가격하면서 근성까지 올리는 그런 훈련 모습을 볼 때는 승부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는 마필이 배다리 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력이 다 노출되지 않은 말들이 또 출전해서 좀 혼전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말은 당찬질주인데 이게 참 지난번에 너무 기대를 했는데 편성이 이렇게 세지 않았던 편성에서 그 파워챔프나 피그미 이런 고배당 맛을 터뜨렸던 애들한테도 실력 발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되겠는데 이번 경주가 아무래도 이 당찬질주를 평가하는 마지막 그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3경주 갑니다. 1300m고요.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12번 반지의 여전사 이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2000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능력 검사 때 전구간 여유롭게 통과한 마필이고 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공들인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 웬만하면 여기서 선행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얘가 이제 2월 26일 날 경주 때 노조무가 헤딩을 아주 제대로 한 말이 되겠는데 물론 그 당시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 말이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입을 타면서 안장이 돌아가는 바람에 경주를 망쳐버렸고 그다음에 경주 끝난 이후에 또 오른쪽 앞다리 저름까지 떴기 때문에 그 안장 돌아간 부분에 의해서 말에 무리가 가고 경주를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이 있었던 그런 마필이겠습니다. 그래서 외곽 사행으로 재검을 봤는데 재검 때 무난한 모습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거리하고의 문제지 앞에는 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옷가베 기수가 계승했던 말이 두 마리입니다. 케이프 매직하고 쾌한용 이 두 마리를 다 옷가베 기수가 지난번에 호흡을 마치면서 다 입상을 끌어냈던 말들이 되겠어요. 근데 옷가베는 쾌한용이 아닌 케이프 매직을 골랐습니다. 물론 마방에서 옷가베 기수를 먼저 택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케이프 매직 쪽의 능력을 좀 더 평가를 더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요거는 3월 4일에 동영인 김도영 기수, 지금 쾌한용에 타고 있는 김도영 기수가 살짝 걸음을 외곽으로 좀 재봤던 마필이 되고 지난번에는 입상을 시켰던 말이 되기 때문에 4번 쪽에 옷가베 기수의 강공을 좀 더 기대해보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쾌한용이 기수 카드가 좀 답답해요. 제가 볼 때. 김도영 기수 말은 살아난 게 확실한데 기수 카드로 볼 때는 케이프 매직 쪽이 승부가 높게 걸려 있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해서 일단은 두 마리 가운데서는 케이프 매직 쪽에 점수를 더 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4경주 갑니다. 1200 5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는 4번 담양 장군 용화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김영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경주에서는 이성재 기수가 14번 달고 전구간을 자리 못 잡고 밖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3착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저는 힘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 경주에서도 아주 준비를 잘하고 나오는 상황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이 우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의 부대 설명은 없겠습니다. 낙마 강착이 아니라면 여기서는 뭐 사이즈상으로 밀어줘야 될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열걸 안 하겠고요. 지금 인기마로는 아무래도 부담 중량이 좀 덜어진 쾌한 명품이 인기마로 이제 담양장군의 뒤를 이어서 인기를 끌 전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병 세력으로는 기수들이 사이즈가 좀 세진 외곽의 하늘의 질주, 얘가 좀 이번에는 훈련도 좀 제대로 시키고 안장도 바꿨기 때문에 예전에 담양장군하고 1월 29일 날 붙어 들어왔던 그 경쟁력만 보인다면은 얘도 만만한 전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펜타일즈가 지금 출발할 때 착지 불량을 일으키면서 계속 경주를 망쳐버렸던 게 지금 1월 8일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두 번 다 심한 착지 불량으로 경주를 망쳐버렸는데 출발이 제대로 될 경우는 경쟁력은 2월 19일 경쟁력 정도는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복병 역할을 할 경주라고 보입니다. 이번 5경주는 이성일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걸음만 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탄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장에서 마방의 승부의지를 정확히 체크 후 강하게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0m고요. 혼합 4등급 핸디캡 14주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예, 저는 5번 승리엉클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마필체 자체가 560kg, 체구가 아주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좀 빠른 마필이고 또 이번 경주에서도 다른 말보다 좀 한 수 위의 마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용호 기수가 이제 이 말하고 지금 외곽에 있는 골드스카이 두 마리를 지난번에 기승했는데 인기도에 걸맞게 입상을 시킨 말은 골드스카이고 선양을 편하게 나갔었으니까 그리고 승리엉클모는 선양을 못 나가면서 입상을 못 시키고 외곽 정결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말이기 때문에 승리엉클모를 최시대 기수의 카드를 쓰지 않았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승리엉클모 여기서 이제 승리엉클모랑 같이 뛰었던 말 한두가 있습니다. 11번 그레이트송이 되겠는데 휴양을 잘 받아요. 휴양 제공을 잘 받았는데 지난 3월 25일 날 지금 같이 뛰었던 승리엉클모는 외곽 전결에서 깨졌고 그레이트송은 그 뒷선에 2열 외선 전결을 하다 깨졌는데 깨질 때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왜 깨졌냐면은 그 당시 소송 기수가 이제 어깨 부상을 당해요. 어깨 부상을 당해서 경주 중에 이 말을 제대로 밀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그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보다 그 당시 때보다는 더 잘 끌어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11번 승리엉클모는 그 정도로 신경을 좀 써야 될 말이고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안쪽에 부경챔프 부경챔프가 지난번에 걸음 변화를 보였고 이번에 이제 옷가비 기수로 안장 교체했는데 훈련은 임성실 기수가 전담을 했는데 전담한 임성실 기수는 기승정지예요. 4월 29일 날. 그래서 옷가비 기수가 기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전보다는 더 칼을 갈아놓고 태웠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7경주입니다. 1400m 그 5등급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1번 블루캣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울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 선행형의 마필로서 지난번에 선행 가가지고도 잘 버텼는데 이번에 늘어난 거리도 또 버텨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단독 선행은 거의 확실시돼 보이는 마필이 되겠고요. 이제 부중하고 늘어난 거리를 본인이 극복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가운데서는 지 기록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말 5번 가락공원 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전장에 얘기했던 배다리 고수라는 마필을 병합시키면서 병합 파트너로 상당히 본인도 공을 많이 들이고 출전하고 있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계속 팔리고 있는데 재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말이 외곽에 있는 도치입니다. 계속 인기마로 팔렸는데 인기마답게 끌어주지를 못하는데 이유는 이 말이 다리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3월 13일 날도 오른쪽 앞다리가 안 좋았고 그다음에 4월 8일 날 경주 때도 그게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력을 가락공원하고 한 4, 5마신 차이를 냈는데 이번에는 안 좋았던 모습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좁힐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이 도치가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부산 8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 4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확전이 준비한 부산 메인 승부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정확한 사연을 갖고 승부를 안 한 마필이 한두가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놈이 나오기 때문에 순마표 뜬과 동시에 그냥 메인을 잡아버렸습니다. 보통들 이렇게 잡을 경우는 들어오는 경우들이 거의 80%, 9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맞추면 되겠는데 역시 고만고만큼씩 팔려줄 인기만 놈들이 몇 두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는 걸로 봐서는 턱도 안 되면서 인기만 끌 전력들이 몇 두가 있기 때문에 호기로 보여집니다. 콧바람 잡아줄 인기마들 노려내고 직전에 정확히 안 간 사연이 있는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때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적중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배당도 중배당 이상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중후반부 허찬님과 함께 하십시오. 8경주 부산 메인으로 상황을 낼 테니까 그 전에 제주, 부산 웬만한 경주들 다 적중을 싸그리 만들어내서 이긴 자금을 덜어서 였다가 8경주에 상황을 볼 테니까 직전에 안 간 사연 있는 마필을 놓고 메인을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갑니다. 거리 1800m, 국 3등급 마필들 8두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일본 고속질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주에서도 참 컨디션 좋게 잘 띄워줬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지난번 컨디션 못지않게 잘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경주에서도 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 고속질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 김영곤 기수의 동남천하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에만 보고 달려도 될까 말까한 경주에서 뒤를 4번씩이나 쳐다보았다. 누구를? 이 고속질주의 오카베 기수를 4번씩 쳐다봤다고 그랬습니다. 4번씩 쳐다보든 5번 쳐다보든 고속질주는 자기 능력대로 왔기 때문에 얘한테 뭐라고 질타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비해서 훈련도 잘 시켰기 때문에 당일날 팔렸던 말이고 이번 편성도 뭐 그 정도 그때 편성을 만난 거고요. 자, 리얼리킹이 11주 만에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저는 직전 경주력들이 이 말이 완벽히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만 11주에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만 저는 더 보여줄 게 있는 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리얼리킹이.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더 발휘해주면은 1800은 입상을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는 리얼리킹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1200 마지막 부산 라스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1번 슈퍼린 매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불구하고 장기 휴양을 하다가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능력검사 때 상당한 좋은 발걸음 보였고 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겨울왕국, 이군마하고 강병합을 하는데 잡고서 앞서는 탄력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 네이스 빡빡하지만 그래도 1번 달고 앞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질병이 있어서 공백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이 말은 꾸준히 조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제 또 관리마기도 하고 이번 경주 선행을 이끌 수 있는 말이 이제 이번 유성 파이팅이 순발력이 있고 그다음에 프렌치보이가 순발력이 있는데 빠르기로 따지면은 4가 훨씬 빨라요. 근데 4는 지난번에 바닥을 친 이유는 페르디도 포모레이란 마필이 센 놈인데 그 놈이 얘를 압박하다 보니까 수만 번 제대로 쉴 경향 없이 선행 나서서 그냥 바짝 쪼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힘소모를 다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쪼일 말은 없어요. 페르디도 포모레이처럼 선행만 받아준다면 직전보단 경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승군전을 맞았습니다만 다른 집 같으면 안 보겠습니다만 이 19전은 항상 승군한 말들 갖고도 경쟁력들을 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량의 이점이 좋아진 이반 진링까지 신경을 쓰면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압축 구도로 따진다면 1번 수프림 매직, 그 다음에 선행 나설 수 있는 프렌치 보이, 그 다음에 선임력 보일 수 있는 8번 이반 진린의 3두 압축 구도에서 10경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월초 월말 다 서울 경마도 부산 경마 제주 경마도 다 월초 월말 경마입니다. 그래서 월말 경마 토요일 서울 경마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인사드리고 토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신사고 위원이 지금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됐습니다. 우선 신사고 위원을 만나보고 금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주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예,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자, 뭐 이번 주 날씨가 어땠어요? 예, 오늘 좀 아침에는 좀 비도 오고 안개도 꼈는데 그래도 다행히 새벽 조교가 진행이 될 때는 안개라든가 비가 좀 거치면서 오늘 그래도 수월하게 조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월요일 날은 조교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좀 월요일에 이 조교 휴무가 있는데요. 예. 4월에 그 선거일에 아마 또 공휴일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체 휴일 개념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 훈련을 쉬고 있고 다음 주에도 일요일 날 하루 쉬는 패턴이고 5월에도 계속 지금 공휴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훈련이 뭐 평소보다 하루 이상 더 좀 쉬는 날이 많아지면서 좀 훈련 좀 공백이 앞으로 좀 변수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관료원들이 쉬자고 그러는 거죠? 네, 관리원들이 뭐 자기네 그 휴식을 좀 챙겨 먹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또 아침에 또 조교사 분께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상 관리사들이 좀 쉬겠다 하면 그거를 막을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빨간 날이 있다 보면 항상 좀 훈련이 약간 좀 변수가 생기는 게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훈련이 약해도 어느 한 집만 약한 게 아니고 다들 똑같이 못하게 되는 거니까. 네, 사실 뭐 좀 이 경마는 경쟁이 필요한데 다들 똑같이 신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튼 좀 노조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느낌도 있습니다. 씁쓸해도 우리는 맞춰야 돼요, 무조건. 네. 우리가 씁쓸한 거하고 상관없이 경마 팬들은 못 마시면 더 씁쓸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맞추러 가야 됩니다. 자, 김용석 기술도 지금 병가를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리고 새벽 조교에 안 나오더니 좀 물어보니까 앞으로 한 달가량 뭐 개인적으로 질환이 있는지 아무튼 병가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김용석 기수가 기승했던 말들이 지금 앞으로 기수 교체가 예정되는데 좀 김용석 기수가 다루지게 몰아냈던 말들이 많았거든요. 최근에 좀 기록을 단축하면서 좀 그런 말들이 앞으로 또 어떤 기수들이 기승을 하면서 능력 발휘를 해낼지 좀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길 바래요.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한 달씩이나 네. 병가를 낸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네네.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요. 풀어보도록 하죠. 자, 4월 29일 금요일 제주 1경주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신예 준족들이 이제 5번, 6번, 10번 이런 애들이 지금 900m 뛰고 1000m를 지금 처음 뛰어보는 애들인데 이 세 마리의 사이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줘봐요. 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일 센 말은 10번마 백록여신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가 900m 경주였지만 지난번에 갑자기 중계 경주가 늘어나면서 좀 이 경주가 그 당시에 이 중계 경주로 편성이 됐던 레이스인데요. 체중 감량이 아주 잘 되면서 마체가 한결 더 올라왔더라고요. 이 말의 특징이 정말 예시 모습을 보면 말이 축 늘어져 있고 훈련 때도 그렇게 자기 성질을 드러내지 않는 상당히 차분한 말이에요. 근데 실전에 오면 상당히 뭐 주행 근성이 상당히 좋아서 말이 이끌려는 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도 보니까 앞에 말을 외곽에서 쉽게 넘어가던데 좀 이 명마의 기질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10번은 좀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센 말이 아닌가 보고 싶고 5번, 6번이 지난번에 상당히 기록 단축이 됐는데 사실은 약간 좀 빠른 주로의 흐름도 있었고
그 당시에 상대들이 또 약한 말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5번, 6번은 1000m 적응은 약간 좀 변수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그다음 편성을 만난 말이 이제 4구 1 정도가 보이는데 이 두 마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줘보죠. 예, 4번마 붉은 솔개가 사실 제가 지난번에 좀 기대했던 말인데 그 당시에 체중이 13kg가 불면서 상당히 좀 말이 무겁게 뛰었어요. 말이 훈련 때라든가 그 현장에서 그렇게 무겁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이 체중 증가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최근에 이 말이 뛰어온 편성을 보면 능력만 편성해서 뛰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4번마 붉은 솔개 항상 현등급에서는 취임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관심을 가져야겠고 1번마 마이킹덤입니다. 마이킹덤은 이 말의 단점은 마취가 너무 얇다는 거죠. 지금 체중이 270kg대 상당히 얇은 체형인데 그래도 중반 이후에 올라오는 근성은 있는 말입니다. 최근에 일본 오히려 후미권에서 항상 수입이 늦었는데 안쪽을 뚫고 오는 그런 식의 내측 추입형 말이기 때문에 일본 게이트라면 좀 조심을 해야 될 복병이 아닌가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도 가장 좀 아낀 느낌이 드는 말이 이제 1번 마이킹덤이고 또 원래 뭐 질주습성이 또 그렇다 보니까 아꼈다고 볼 관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1이나 4도 편성을 만난 것 같기 때문에 10번하고의 같은 이제 조합을 한번 신경을 좀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1종류는.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제주 이경주입니다. 거리 1000m 하나마 2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6두 정도가 팔리는 경주입니다. 4마리는 능력이 좀 열세이기 때문에 안 되고 6두의 마필들이 인기도로 팔릴 마필들입니다. 3마리 승부지가 꺾인 말들을 싹 잘라내겠습니다. 3마리 인기를 끌 전력 중에서 3마리를 모조리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승부가 걸린 딱 3두의 마필만 갖고 메인 승부를 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금요일날 성적이 좋은데 일요일로 갈수록 사대가 안 맞아서 계속 코목으로 쥐면서 깨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요일날 낭패를 보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 기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도 이기고 토요일도 이기고 일요일도 이기게끔 제가 기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전장 일찍이 제주 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정확히 가는 놈들만, 정확한 사연을 갖고 가는 놈들만 3두로 압축을 해서 메인 승부를 제대로 때려서 적중을 만들 테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오전장 자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3경주로 갑니다. 거리 900m고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고영동 마방 13조 마방에서 이제 강한 거리란 마피를 설명을 했었죠. 예, 이 당시에 뭐 소속주의 3마리가 현등급에 동시에 나오면서 뭐 불멸의 태양은 한 단계 위에 점핑해서 쏟고 강한 걸도 뭐 당연히 자기가 우승할 수 있는 편성에 출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강한 거는 지금 편성은 어때요? 지난번 뛰었던 편성하고는? 뭐 거의 뭐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사실은 2주 전 경주에 원래 출전을 준비했다가 그 당시 경주가 그 출발대 고장으로 인해서 경주가 취소됐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때 뛸 예정이었던 말들이 사실 지난주에 나왔어요. 이 와일드장이라든가 뭐 해와달 이런 말들이 지난주에 뛰었는데 그 당시에는 백야행이라고 아주 센 말이 있었죠. 강력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강한 걸 오늘 고영덕 주회사께서도 제가 지난주에 왜 레이스를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백야행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한 주 딜레이 시켜서 강한 거를 좀 늦게 쓴 거지 말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백 이후에 나와서 휴양 공백 이후에 와서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던 절대자가 지금 부담 중량이 핸디캡이 가장 높아요. 59.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말이? 예. 이 말이 이 근성은 있는 말이에요. 취임력도 괜찮고 최근에 휴양 갔다 와서 말은 좋아졌는데 체형 자체가 지금 250kg대 상당히 좀 체구가 크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이 말이 문제점이 뭐 주행 낙벽으로 좀 뭐 최근에 주행 제공도 받았는데 상당히 안쪽으로 기대는 주행이 좀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리가 늘었을 때 뭐 충분하게 내측으로 진로 확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자기 주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항상 좀 약한 편성에서는 세지만 조금 강자가 있는 편성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 지금 와을대장이란 말하고 고성동 마방에서 이제 8조 마방에서 두 마리를 같이 내보냈는데 작전이 걸릴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 있네요. 예, 사실 실버만 와을대장은
기존 이 현등급에서는 충분히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지난주 경주가 사실 저희 메인 추천 경주였는데요. 그 당시에 와일대장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제가 기대했던 말인데 얼룩시대가 버티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경주였죠. 사실 와일대장이 그 당시에는 올라오는 그림으로 봤는데 왜 이 말이 추입이 안 되는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소속주의 조교복께서 역시 이 말을 담당하는 그 훈련 기승자인데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원래 좀 추임 능력이 있어서 좀 기대했단 말인데 또 막상 또 마지막에 열심히 몰면 생각보다 한 걸음이 안 나오더라 이런 또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김홍건 기수가 기승을 했고 최근에 추임 능력이라든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7번의 와일대장은 좀 경쟁력이 있는 말인가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도 김홍건 기수의 카드를 썼다는 거 보면은 말을 끌어달라는 내용이 아무래도 더 일리가 있는 기수 기용으로 보여집니다. 7번 같은 경우는. 네네. 자, 알겠습니다. 한경주는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 4경주 갑니다. 1110m고요. 3세 이상 핸디캡 12배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몇 번씩 얘기해줬던 말들이 다 대부분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 일단은 핸디캡으로 본다면 번개왕자가 지금 68을 받아서 최고 부담 중량을 받은 말인데, 한영민 기수가 타던 말이고, 이걸 또 김다현 기수를 줬는데, 직전 두 번의 경주를 보면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말은. 예, 더 이상의 좀 걸음이 안 나오는데, 이 말은 아직 3세 말이고, 사실은 이 레벨에서 이 말이 이렇게 핸들 받을 말이 아니거든요. 좀 한 단계 아래 레벨에서 좀 강렬한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핸들을 높게 주는 것 같은데, 핸들을 좀 상대적인 평가에서 좀 많이 하향 조정을 해야 될 말이 1번입니다. 조계사께서도 너무 지금 핸디가 높지 않는가, 좀 상당히 안타까움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김다현 기수가 기생을 한 거는 누가 타더라도 큰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또 김대현 기수가 기생한 게 아닌가 하는 또 그런 또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태용 마방에서는 역시 1등 공신 쪽에 기대를 갖겠네요, 더. 네, 1등 공신은 최근에 보면 말 상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영민 기수가 훈련을 하면서 이 말에 가장 지금 좋은 호흡을 보이는 기수가 한영민 기수인데요. 최근에 직접 훈련을 하면서 말 상태도 많이 올라와 있고 외곽 게이트로 밀린 게 약간 좀 걸리긴 하지만 꾸준하게 뛰는 말이기 때문에 늘어난 1110m 거리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 말입니다. 예. 근데 선동여왕은 지난 두 번의 경주 다 배당으로 돌아왔는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거의 다 껍데기를 벗겨서 짜내면서 입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거리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이 말은 좀 지구력이 없는 말이었죠. 과거에는 선행 가서 죽는 말이었는데 최근에 최대한 그래도 잡고 타면서 선입형 추입으로 좀 최대한 힘한 배를 하면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000m에 지금 선전을 하고 있지만 늘어난 거리에서도 과연 그런 힘한 배가 이루어질지 그러한 부분에서 회의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10m라면 직선줄에서 추진력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4번 별빛 축제로 보여지는데 역시 김홍건 카드예요. 네, 이 말이 사실은 녹담만설 특별 경기였습니다. 3월 달에. 그때 뛰고 나서 약간 좀 다리가 안 좋았어요. 그 당시 이후에 지금도 완벽하게 지금 자기 훈련 강도와 탄력까지는 안 올라왔는데 그래도 한두 차례 경주 경험을 하면서 점점 자기의 컨디션과 걸음을 되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번도 7,000점 이하 상위 등급 경기 점핑 출전 나선 경주였죠. 점핑 출전에서도 1110m 처음 뛰는 거리에서 추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3번만 별빛 축제는 이번에도 재밌지 않나 보고 있는 말입니다. 예. 새벽바람은 거리 적성이 어떨까요? 이 말이 체형도 크고 습성이 좋은 말인데 의외로 그동안에 보면 장거리에서는 좀 항상 좀 고전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800m와 900m 경주에는 좀 강점이 있는데 전에도 1000m라든가 1110m는 약간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번에도 거리에 대한 적응이 좀 변수를 보고 있고 저는 아주 그렇게 기대하고 싶은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랑 비슷한데 4번 별빛 축제 쪽에 약간 1110m니까 기대를 좀 높게 가지면 되는 그런 레이스가 4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6경주가 우리 신사구위원의 메인이죠? 네네. 네, 1200 한라마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고 메인 승부에 나서는 출사표를 한번 던져보죠? 네, 이 경주가 1500점 이하의 핸디캡 경주 1등급 레이스인데요. 이번 주에는 1등급 경주가 2개 경주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주 최상위권 1등급보다는 이렇게 좀 한 단계 아래 레벨의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얘네들이 뛰었던 경주들 보면 거의
전 경주를 적중이 됐던 레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말의 컨디션과 능력 파악 이런 부분에 자신감이 있고 이번에도 1200m 경주인데 뭐 충분히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말 그리고 현장 컨디션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능력만 적전해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자, 지금 신사고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여기 출전해서 입상하고 또 뺐던 말들, 입상 여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들이 대다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고 의원이 뭐 확실히 적중을 한번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육경주는 신사고 의원하고 같이 동참을 하셔서 좀 승리하는 그런 제주경마 육경주가 되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맞춰주길 바라요, 육경주. 네네. 자, 7경주로 갑니다. 800m고 3세 이상 12회 접정 구도고 뭐 이거는 모바일 베팅 경주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모바일 베팅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돼가고 있어요. 일단 8번 별무반이 눈에 띄는 전력으로 보여지는데 지난번 뛰었던 모습이 또 선임력도 있고 끈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8번 별무반을 놓고 배당판이 형성될 경주입니다. 별무반의 컨디션 점검부터 하죠. 네, 이 말은 뭐 훈련은 가볍게 시키고 있지만 어차피 훈련으로 이렇게 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휴양 이후에 지금 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충분히 좀 될 수 있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별무반 한두를 제외한 나머지 말들은 뭐 편성이 상당히 허접해요. 그래서 후차권 마필들을 찍기가 좀 애매한데 그 중에서 뭐 한두 마리만 잡아본다면은요. 일단 인기마 쪽에서는 1번마 주말 평정을 보고 싶어요. 최근에 좀 외곽 게이트에서 좀 고전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최근에 보면 선행이 아닌 뭐 추입형 경기에서도 올라오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1번 게이트에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선행이나 선입권에 차분하게 좀 자기 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전개가 나온다면 1번마 주말 평정이 최근에 훈련 성과가 좋기 때문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록으로 경마할 건 아닙니다만 3번이 기록은 제일 800m 우수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예, 이게 사실 데뷔전 때 상당히 좀 잘 뛰었단 말인데 네. 그때와 비교하면 그 당시에가 지금 한 270에서 280, 지금이 한 320kg, 한 40에서 50kg가량 마체가 불어난 상태입니다. 휴양이에 지금 마체가 많이 불고 왔는데 이제 점점 훈련을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훈련을 꾸준하게 시키면서 상당히 좀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고 자기의 스피드, 주행 좀 이런 게 좀 회복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서는 한번 기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복병말이 아닌가 좀 관심을 갖고 싶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너무 많은 말 얘기해봐야 배팅에 한 수도 안 나올 테니까 일단 주목해야 될 말은 별무반을 필두로 1번 주말평정의 인기맛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복병맛 쪽으로는 기본 기록대가 좋고 아까도 설명을 얘기했다시피 다시 컨디션을 찾고 있는 3번 기적의 선물을 배당으로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날 또 좋은 내용으로 저랑 또 통화를 하자고요. 네네. 토요일날 또 이슈거리가 있으면 또 토요일날 확실한 이슈를 또 하나 또 잡아오시고 그다음에 또 승부 많이 높게 걸려있는 말들 인터뷰 내용도 좋으니까 그런 말들 토요일날 저하고 또 인터뷰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예, 수고하십시오.